롬멜. 전쟁사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에르빈 롬멜. 개인적으로도 무척 존경하는 독일의 장군입니다. 전쟁에서의 그의 무훈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알면 알수록 그의 인간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만행 소식을 처음 듣게 된 롬멜 원수. 그는 이것이 바로 범죄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엄청난 용기. 그 어떤 장군도 감히 히틀러에게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에서 롬멜의 어록 중 하나인 불운하다면 그 불운에 당당히 맞서라라는 말처럼 롬멜은 히틀러의 실체를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이제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히틀러에게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 비록 나치 독일이지만 조국 독일의 장군이었기에 조국의 승리를 위해 프랑스 전역 당시 밤잠도 안 자가면서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진격하고 또 진격했던 롬멜의 열정. 누구도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지키고만 있으라는 명령에 만족하지 않고 북아프리카에서 영국을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연전, 연승, 북아프리카의 전선을 써내려갔던 그의 지치지 않는 열정. 이러한 롬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롬멜에 대한 컨텐츠를 이미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1, 2부에 걸쳐서 그동안의 롬멜에 대한 통합본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롬멜에 대해 완전 정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나치의 범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수한 군인 중의 군인이었던 롬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도 낭만적으로 발휘됐던 롬멜의 인간적 면모에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 전선에서는 피해간 전쟁 범죄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은 전투가 끝나면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들을 구해주었죠. 당시 롬멜 장군의 일화는 전쟁사에 회자되는데요. 그는 전투의 승리만큼 신사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몸소 실천한 장군이었습니다. 1942년 어느 날 롬멜은 영국군 야전 병원에 식수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롬멜은 식수차에 백기를 꽂아 물을 공급했고 영국군과 몽고메리는 이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에서도 그 보답으로 위스키 양주를 롬멜 장군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롬멜의 부인도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인 롬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적군에게까지 기꺼이 식수를 보내시다니.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지요. 당신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롬멜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각별하여 북아프리카 전역 당시에도 아내에게 힘들 때마다 편지를 보냈고 전쟁 상황이나 고민 등에 대한 이야기도 가감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전선에서 롬멜이 느낀 절망감. 1942년 11월 3일 엘 알라메인 전투 후 후퇴를 고민하던 롬멜. 그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은 자들이 부럽소. 그들에겐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롬멜은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일인 6월 6일에도 아내의 생일 선물인 구두를 들고 독일 본국으로 갔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개시된 그날에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리를 못 지킨 것뿐만이 아니라 과감하고 용기 있게 기갑 부대를 출동시켜 연합군을 조기에 막을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롬멜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전쟁의 향방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롬멜이 자리를 비운 이유가 아내 때문이라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키워주고 제7기갑사단장으로 임명했던 히틀러. 그러한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된 것은 히틀러의 엘 알라메인 전투 철수 불가 명령 당시부터였으나 나치 정권의 범죄에 대해 직접 듣게 된 것은 1944년 2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B집단군 사령관이 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1944년 2월 슈트렐레는 가망없는 전쟁 상황과 히틀러 정권의 범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집단 수용소 가스실에서 살해된 유태인들의 이야기도 롬멜한테 하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롬멜은 유태인 학살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이때 롬멜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기본 토대는 정의여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저 위에 지도부는 깨끗하지 못하다. 학살 행위는 커다란 범죄이다. 그리고 이 유태인 학살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고 히틀러 정권을 범죄 정권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롬멜의 아들이었던 만프레드 롬멜의 회고,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슈트릴리는 우리 아버지를 찾아 우리 집을 방문했었고, 나는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마다 휴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도 집에 있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슈트릴리는 아버지에게 히틀러가 물러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말은 내 아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고 1944년 7월 17일 영국 공군 타이푼 전폭기의 기총소사로 부상을 당하게 되는 롬멜. 그는 이 부상으로 인해 전선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병원 치료 후에 집으로 복귀한 롬멜. 그러나 그는 다시는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슐리펜바흐, 노르망디 전역의 독일군 한 장교의 회고입니다. 서부전선의 야전군 참모부에서는 매주 한 명씩 헤어링겐에 있는 롬멜의 집으로 가서 전황 보고를 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나도 2번 롬멜에게 갔었다. 한 번은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롬멜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슐렉반바흐 7월 20일의 사건이 성공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나? 7월 20일 사건이라 하면 바로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원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말입니다. 나는 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가 분명히 성공했다면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총통을 체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총통을 암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롬멜은 분명하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무렵 롬멜의 가장 큰 걱정은 전혀 무의미해져 버린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불같이 성을 내며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부전선에서 우리가 쏘는 모든 총알에 바로 우리 자신이 맞게 된다. 또한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프랑스에서 연합군이 독일로 향하는 길을 평평하게 닦아줄 생각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후 롬멜은 히틀러에 대한 회의감을 넘어 서부전선에서 연합군과의 싸움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무의미하다는 쪽으로 완전히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롬멜이 집에서 요양 중이었던 1944년 8월 중순 나치 지구당 위원장인 빌헬름 마이어라는 사람이 롬멜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때 롬멜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실패했어. 그리고 히틀러 주위에는 멍청한 놈만 있다고. 그는 총통이 된 뒤 한 번도 노르망디를 찾아와 우리의 병사들을 직접 본 적이 없어. 반면 처칠은 몇 번씩이나 상륙 해안을 방문했었다고. 나치 지구당 위원장 마이어는 이런 롬멜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롬멜은 총통을 믿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절망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은 깜짝 놀라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말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어의 방문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1944년 9월 7일부터 롬멜은 위넨에서 온 2명의 게슈타포들에게 24시간 동안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히틀러는 롬멜이 쿠데타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에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르빈 롬멜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와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대해 점점 눈이 띄게 되면서 왜 히틀러와 나치 정권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밌는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